네, 이 차는 12년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구입을 해서 상품용으로 판매를 할까 하다가 시승을 한 5분 정도 했나요? 네, 제가 바로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차의 지금 S1, S2는 이 휠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각이 져 있죠. 그리고 S2 엔진을 볼 때, 네,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면 S2인지 1인지. S1은 동그랗습니다, 엔진이. 12년식이라고 해서 전부 다 S2 엔진이 아니라는 거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조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끌고 다니는 베라크루즈입니다. 네, 최근에 연비를 지금 보시면 13km가 좀 넘었네요. 저는 뭐 외곽도로를 타고 오전에 태릉에서 수원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일반 시내 100% 막히는 길은 아닐지라도 연비는 13km 정도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믿을 수 있는 연비는 아닙니다. 트립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사치로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차를 갖다가 처음에 12년식의 28만 킬로대 차를 처음에 보러 갔을 때 판매를 하려고 그랬죠. 판매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딱 차 상태를 확인하고 시승 한 5분도 안 됐을까요? 시승 잠깐 한 5분 정도 확인하고 바로 생각을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할 때 이건 내가 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 상태가 나쁘지 않고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가격대를 20만 킬로 전후로 봤을 때 가격대를 아마 1200에서 1300, 1400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지만 물론 키로수 짧은 차를 구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 차를 갖다 딱 몰아보니까 관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만 킬로 필요 없다. 뭐 돈 있으면 15만 10만도 타겠지만 이 차 컨디션도 충분히 좋구나 해서 바로 구입을 하고 제가 타고 다닌 지 지금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된 차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지금 가지고 타고 다닌 지 벌써 한 10일은 넘은 것 같습니다. 10일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차가 안 막히네요. 막히지 않고 잘 뚫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보지만 정말 시원하게 달립니다. 이런 게 정말 그리웠기 때문에 파워, 힘 죄송스럽지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베라크루즈를 다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차를 꾸미면서 아끼면서 좀 더 좋은 차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S2 엔진을 요번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S1 엔진을 탔는데 S2 엔진이 경험을 또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즘엔 매연 이슈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S2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S2 엔진이 대부분 비쌉니다. 20만 킬로 이하다 라고 하면 대부분 1250에서 1300은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다 싶으니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1000만원 이하에서 S2 엔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에서 S2 엔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를 일단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를 고를 때 몇 년식에 몇 킬로다, 키로수 뭐 5만을 더 뛰고 5만을 덜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차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교환한 건 교환하고 탔는지 관리를 잘 해주면서 탄 차가
중고차는 10년 넘어간 중고차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관리 잘한 차를 키로수 짧은 차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니까 여지껏 그래요. 제가 지금 28만 킬로 뛰었다라고 하면 와, 이 차 폐차해야 돼.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차도 웬만하면 택시도 50만 60만은 기본입니다. 택시들 전부 다 50만 60만 100만 뛴 택시도 있다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국내차 내구성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년 전만 해도 20만이면 폐차입니다. 폐차인데 지금의 베라크루즈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차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베라크루즈와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소나타, 그랜저, 택시로 많이 이용됐던 차량들이죠. 5, 60만원, 5, 60만 킬로는 거뜬히 뛰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창창한 차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이렇게 관리된 차가 여러분들도 제일 우선순위로 고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존에 타던 차가 있었지만 베라크루즈가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릴 때 힘이 너무 좋습니다. 뭐 150, 180까지 180 이상도 그냥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차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데 그 쭉쭉 뻗어나가는 힘이 너무 뭐랄까요, 좋죠. 좋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차를 구입을 하게 됐고, S1 엔진은 제가 기존에 많이 탔습니다.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S2 엔진 파워하고 소음이랄까, 그런 거는 베라크루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베라크루즈하고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제가 제 차를 시승하는 시승기 안에다가 소렌토나 산타페 2.0, 2.2리터의 느낌이 어떤지, 크루즈의 느낌과 지금 2.0 아니면 2.2리터 산타페나 소렌토의 느낌이 어떤지 일단 살짝 비교하려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영상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출발할 때 100km 이하에서는 잘 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킥다운 할 때 소리는 상당히 디젤스러운 소리가 상당히 납니다. 베라크루즈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시끄럽다, 엔진 소리가 많이 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킥다운 할 때 느끼는 힘도 여전히 3.0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2.2리터인데 펠리세이드에다가 2.2리터를 넣어놨습니다. 똑같은 엔진이 들어갔는데 망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펠리세이드에다가 2.2리터 엔진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한심한 생각인 것 같아요. 2.2리터 엔진을 넣은 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든 주행성이든 이 소음이든 모든 면에서 3.0리터 엔진을, 디젤 엔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펠리세이드는 소음 대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09년식 지금 이거 2009년식 모델에 비하면 소음은 좀 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음을 막아놨다라고 하더라도, 소음 대책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느껴지는 파워나 그 질감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질감은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소렌토를 시운전을 해보고 있고요. 역시나 질감 면에서 제가 운행을 할 때 힘, 파워 이런 면에서는 베라크루즈가 훨씬 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아요. 힘이 남아 도는데 안 쓰는 거랑 쥐어 짜면서 달리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를 갖다가 제가 좀 저렴하게 구하려면 키로수가 좀 많은 것에서 골라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고른 차는 28만이 넘어갔습니다. 28만 넘은 차인데 제가 타고 다닐 차니까 일단은 열심히 골라봤고,
본 상태에서 수리비를 한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하체라든가 엔진 클리닝이라든가 네,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골랐는데 지금 현재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예,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까지만 교환하고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차를 팔아보면 전소유자가 관리하고 뭐 소모품 교환하고 배터리 교환하고 발전기 교환하고 뭐 이렇게 교환했던 차들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들을 고른다라고 하면 키로수가 5만 킬로, 8만 킬로 더 떼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차량은 더 부드럽고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차가 28만 킬로 떼었습니다. 12년식에 네, 12년식에 키로수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나가면 너무 잘 나갑니다. 너무 잘 나가고 예, 잡소리 하나 없고 부드럽고 네,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앞으로 이 차를 끌면서 쇼바도 한번 교환을 할 거고 로우암 링크 싹 교환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하체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더 만족스럽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교환할 건 아닙니다. 지금 하체 컨디션도 충분히 한 8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환할 건 아니고 예, 타다가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관리된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차를 꾸며가면서 탄다라고 하면 애정이 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고요. 여러분들도 차를 구매를 하실 때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 나가서 차를 구매하실 때 시운전 꼭 하세요. 시운전 해달라고 하시고 카센터를 가셔서 하체 띄워보고 네, 엔진 스캔 다 잡아보고 차를 갖다가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거는 일개 중고차 딜러가 시세를 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세가 제가 조정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시세도요, 중개업자들이 시세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질은 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지만 중고차 딜러들도 중고차 가지고 장난질 치는 딜러가 있죠. 네, 장난질을 칠 수 있지만 대세적인 시세는 부동산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이 물건값도 그렇고 일개 개인이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상식적인 선안에서 우리 대화하도록 하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이라고 막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쪼다야, 병신, 등신. 네, 참 제가 이렇게 캡처들을 전부 다 해놓습니다. 캡처들을 해놓는데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 차를 구매하지 뭐하러 중고차를 구매를 합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 건데 지금 컨디션에서 최대한 속지 않고 살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나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하체 한번 보시고요, 시운전 하시고 네, 전부 다 하면서 하체 보고 시운전 해보고 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네, 꼭 구매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사신다라고 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네,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카센터 가서 하체 떠보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에서 잡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확인해서 차를 갖다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차는 관리된 차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렴한 차를 사다가 고쳐서 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서 관리된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